이해찬 미인슨 TV의 김민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고력 문제집 중에서 많이들 쓰시는 교재 한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저의 생각, 그 문제집을 고르는 방법. 왜냐하면 그 문제집이 아이들 시기에 잘 맞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집은 짠! 퀴즈 팩토리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네, 약간 지금 조명의 반사가 돼서 많이들 아시는 그런 교재고 진짜 많이 쓰시는 교재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사고력 수학 문제집 중에서 한 번도 사고력 문제집에 대한 리뷰를 찍은 적은 없었어요. 물론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도 안 하고 첫 번째로 퀴즈 팩토 교재를 고른 이유가 있겠죠. 사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진 않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퀴즈 팩토가 6세 말에서 7세 초에 풀기 적당하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제 그 표현을 듣자마자 영상을 꺼버렸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유튜버인지 제가 언급을 하기에는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키즈팩토라는 교재가 굉장히 사고력 문제집 중에서는 되게 잘 짜여진 교재는 확실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재를 정말 딱 풀기에 좋은 시점에 들어가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6세 말 7세 초에 누구나 다 퀴즈 팩토를 풀 수 있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진짜 잘하는 친구들일 경우에만 보통 퀴즈 팩토를 그 시기에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의 이유가 뭐냐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문제집을 엄마한테 선택을 받아서, 엄마가 선택한 문제집을 그냥 받아서 푸는데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라는 그 느낌을 끊임없이 문제집에서 받기 시작하면 수학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학에 막연한 어려움을 갖게 되고요. 엄마가 바라는 대로, 엄마가 문제를 맞추면 좋아하는 대로 눈치껏 문제를 자꾸 맞추려는 태도를 보이고요. 대충 넘겨짚고 그런가? 이런 태도로 문제를 풀어요. 학습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수학에서는 아주 나쁜 단점, 아주 안 좋은 학습 태도를 지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정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먼저 퀴즈 팩토를 선정을 하게 됐어요. 퀴즈 팩토는 보통 7세에서 8세 아이들이 풀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7세 그 초반에 퀴즈 팩토를 풀 수 있어도 그거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퀴즈 팩토를 7세 초반에 풀고 그 다음 팩토 1레벨 풀고 바로 이어서 그 1032 풀이로 넘어가면 1032 풀이로 넘어간 스케줄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수학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닌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정규분포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것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건 아이들의 실력을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내 주변에는 6세인데 키즈팩도 하던데요. 또는 우리 아이 6세인데 키즈팩도 풀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가 잘하는 거고 잘하는 친구들 주변에 그냥 많이 본 거지 그게 평균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거죠. 즉, 그 주변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아이도 그 시기에 풀 수 있을 거라고 기준을 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 있는 수학은 스타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이들한테 어려움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전달하는 건 좋지 않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정정을 하고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태까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수업했던 친구들이 소모 프리미어 들어가고 나중에 CMS 탑만이든 황소든 이런 어떤 학원들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저는 한 번도 키즈 팩토를 6세 후반이나 7세 초, 예를 들어 지금 시점이죠. 지금이 1월인데 지금 시점에 그렇게 풀린 적은 거의 드물어요. 네,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가 거기 있는 내용을, 거기 있는 문제가 무슨 말을 뜻하는지, 의도가 뭔지
파악할 준비가 됐을 때 퀴즈 팩토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건 되게 제가 지금 말한 기준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고력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 퀴즈 팩토를 첫 번째 단계로 시작하시는 거 진짜 위험하고요. 혹시 다른 교재를 하고 퀴즈 팩토를 왔더라도 너무 이른 시점에 퀴즈 팩토 들어가지 않게 진행하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퀴즈 팩토든 무슨 교재든 사고력 문제집 맘만 먹으면 4개월이면 한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즉 1년이면 3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퀴즈 팩토가 봄쯤 또는 뭐 여름쯤 들어가서 퀴즈 팩토 1레벨 103의 풀이가 7세 후반에서 8세 한 3월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걸쳐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들도 굉장히 잘하고 보통 그런 친구들이 소마 프리미엄 진학할 때도 좋은 결과가 잘 나왔어요. 제가 굳이 학원을 이렇게 운운한 이유는 아이들이 어떤 그 시기에 그 학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들으시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그냥 제가 잘해요. 잘하는 아이들 그 시기에 굳이 풀지 않아도 돼요. 7세 가을이나 겨울에 푼 친구들도 수학 잘하는 아이들 많아요. 라는 그 잘해요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와닿으실 수 있도록 아이들의 학원과 레벨을 언급해 드린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코스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또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키즈 팩토 그 교재뿐만이 아니라 팩토 자체는 원리 세 권, 탐구 세 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리 세 권, 탐구 세 권이 각각 한 권마다 3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반복되고 있죠. 원리 A에 있는 영역이 탐구 A에 있는 영역이랑 동일하게. 그래서 A가 약간 수학책이라면 탐구는 수학 익힌 책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개념 설명 없고요. 약간 문제 난이도도 조금 더 있는 것들도 있고 유사한 것들도 있고 어쨌든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의미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원리랑 탐구를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원리랑 탐구가 들어가는 시점은 A의 원리를 하고 바로 A의 탐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ABC 원리를 한번 쭉 훑고 탐구 ABC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건 학습에 관련된 어떤 이론 그런 데서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억이라는 거 아이들이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기억이 단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완전히 내가 이해한 개념이 아니죠. 어떤 거 한 가지를 알았을 때 이걸 계속 까먹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내가 이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빠른 주기로 복습이 들어가지면 그게 조금 더 판단하기가 좀 더 긴 주기보다는 어렵다는 거죠. 얘가 정말 이해하고 푼 게 맞아? 얘가 그때 알려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푼 게 맞아? 이거 기억에 의존해서 푼 건 아니야? 이런 기준들이 빠른 주기로 복습이 들어가면 조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원리를 한번 풀고 나서 탐구 ABC를 순서대로 푸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키즈팩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친구들이 들어간 게 좋으냐. 예를 들어서 플레이팩토 워크북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K단계, P단계 뭐 이런 단계들 6, 7세 아이들이 하죠. 본인이 문장을 읽고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먹을 수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엄마가 설명해줘야지 이해하는 친구들 별로 키즈팩토 들어가는 거 적절하지 않아요. 문제를 읽으려는 태도부터 없는 친구들은 사고를 문제 진행하기 쉽지 않아요. 어차피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대충 풀게 뻔하거든요. 그런 시점에 이건 학년을 불문하고도 그런 시점에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랑 보드게임을 하는데 보드게임 설명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게임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되어 있는 예를 들어 연산 문제를 우리가 풀고 있는데 연산 문제집에 있는 위에 문장을 안 읽는다든지 그 문장을 읽고 뭐 하라고 하는지 모른다든지 이러면 키즈팩토 들어가기 알맞지 않아요. 보통 키즈팩토 들어간 친구들이 연산 문제집 풀고 있을 때 대체적으로 푸는 단계가 원리셈이면 7, 8세 단계 정도는 풀고 있어야 어느 정도 맞거든요. 더 나가서는 7, 8세 또는 초일 단계를 푸는 게 키즈팩토를 쉽게 풀기엔 되게 적절한 연산과 사고력의 단계예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도 연산이 안 돼 있고 사고력만 높아도 어차피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게 되거든요. 적절하게 맞는 게 중요한데 또 원리셈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8세 단계의 문제를 내가 풀 때 문제의 말을 읽고 이해하고 아 여기서 규칙이 이런 거였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 이런 말들을 꼭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고력 문제집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킨더팩토 문제집을 풀 때 퀴즈 앞 단계가 킨더팩토죠. 킨더팩토 문제를 풀 때 거기는 연습 문제를 자기가 혼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는데 퀴즈팩토 들어가는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봐요. 퀴즈팩토 진행을 하다가 아이가 너무 많이 틀려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 다시 백을 해야 되는 상황, 퀴즈팩토를 끝내고도 제대로 푼 게 아니어서 팩토 1레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정말 난처해요. 네, 이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잘 못해서, 내가 잘 맞추지 못해서, 내가 어려워해서 다시 복습이 되는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들이 수학에 대해서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학습적인 거,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수업한 친구들은 진짜 잘해도 7세 가을 정도 또는 앞에 훨씬 더 워밍업을 좀 더 하고 아니면 7세 뭐 가을에서 겨울쯤 겨울 넘어갈 때쯤 시작을 했을 때 주면 그냥 혼자 술술 다 풀어요. 그냥 그때 퀴즈 해서 아이들이 술술 풀 때 퀴즈를 해서 그냥 차라리 그 6번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설명하고 그런 시간을 앞에서 그 퀴즈 팩토 가지고 보내는 것보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면 교구학습을 더 노출한다든지 좀 더 그림이 많이 들어간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이런 학습이 훨씬 더 앞작업에서 이루어지고 들어가는 게 좋죠. 어쨌든 퀴즈 팩토를 잘 풀고 못 푸냐는 우리 아이의 수학 학습의 실력을 가늠하기엔 좋은 잣대는 되긴 해요. 워낙에 교재 자체가 구성이 골고루 잘 돼 있고 내 문제 레벨들도 잘 구성돼 있어서 그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고력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초등을 올라간 친구라면 초1, 초2 친구들이라면 퀴즈 팩터 정도 한번 가볍게 풀고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 진짜 좋아요. 사고력에서는 교과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자극들을 주시는 게 좋죠. 교과는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좀 더 재미있는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면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의 문제를 풀 때 교과에서도 그런 태도를 연결해서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시점에 퀴즈팩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영역들에 대해서는 9개 영역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역 중에 우리 아이가 특별히 약해. 그러면 영역을 교차해서 바꿔서 가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리 B, B에는 규칙, 기하, 문제 해결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킨더를 할 때 보니까 규칙을 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기하, 도형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기하를 할 때 교구 같은 거 같이 적절하게 쓰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하를 먼저 나간다든지. 그리고 A, B, C라고 알파벳을 매겨 있다고 해서 A, B, C 순서대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A, B, C 교재를 다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영역을 골라서 진행하셔도 되죠. 단 주의해야 되실 점은 영역을 골라서 진행을 하시되 완결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에서 퍼즐을 했어요. 재밌어서. 퍼즐을 하고 나머지 측정이랑 수를 안 하고 뭐 단계를 넘어간다든지 1레벨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탐구를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재 안에서 영역의 순서는 바꿀 수도 있고요. A 대신 B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한 권을 골라서 그 교재에서 영역을 교차할 수 있어요. 단 A랑 C랑 B를 막 건너가면서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건 재미있어. 퍼즐은 되게 흥미있었어. 근데 수능 재미가 없네? 하고 싶지가 않네? 이런 비교된 상황을 자연스럽게 주시게 된 거거든요. 그것보다 네, 한 번 아이가 선택하고 한 번은 엄마가 해보자고 하는 거 이렇게 번갈아 가서 한다든지 너무 쉬운 영역들만 먼저 해버리면 나머지 중요한 영역들을 하나도 안 하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완결해야 돼요. 교재에서 일부분 너무 문제 자체를 점핑하지 마시고 한 영역을 선택하셨으면 그 한 영역 안에서 문제 스트레이트로 쭉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문제들이 개념이 나열돼 있어요. 그 한 영역 안에서는 막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골라서 풀 때도 페이지 안에서 막 골라가면서 풀진 않고요. 네,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한 영역을 골랐다면
그 안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키즈팩토, 아이를 가장 많이 푸는, 누구나 한 번쯤은 사고력 문제집이라고 하면 꼭 풀 만한 그 문제집을 간단히 언제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은지 그런 팁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